네, 스튜디오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내란 특검 180일의 수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될 텐데 전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조은석 특검 출범하면서 가장 주목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네. 당시까지만 해도 미진했던 외환죄 수사. 근데 이 외환죄와 관련해서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한 성과를 좀 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지점은 이제 그 안가 회동의 실체. 사실은 그 계엄 직후에 다음 날 이제 모여서 무슨 모의를 했을지에 대한 그 실체가 이제 그 당시에 전혀 규명이 안 됐었는데 이 지점이 조은수 특검의 또 하나의 과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정한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4명이 아니라 1명 더 있었다라는 거고 그 관련해서 문건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모였다라는 거고 다만 더 추가적인 어떤 진척이 없어서 이제 기소까지 이르지 못한 지점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행정부 권력의 1, 2, 3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다 기소가 됐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그러니까 입법부가 계엄 내란 과정에서 어떠한 책무가 있는지를 엄중하게 따져 묻고 그런 과정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지점을 통해서 이제 기소까지 이르렀던 지점이 있고요. 저는 가장 주목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당시에 그 저도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한덕수 등등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면서 다 오리발을 내밀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란 특검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위선이었고 거짓이었다. 대국민 대국회 사기 기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됐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의 이런 부도덕한 행태가 만천하에 국민들한테 드러났다는 것 그 지점도 저는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게 지난 6월 18일이었고요. 윤석열 포함해서 2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수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 꼽으라면 어떻게 꼽으시겠어요? 일단은 그 윤석열이 이제 구속 취소 및 그 항고 포기를 통해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불법 탈옥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개선 장군처럼 막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네.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죠. 뭐 개 끌고 다니면서 한강 산책하고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굉장히 공분을 좀 샀던 지점인데 조은석 특검 출범 이후에 22일 만에 다시 재구속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지점이 하나의 좀 주목할 지점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반대 측면에서는 직위원 재판부의 내란 재판 진행이 무슨 오락부장 같은 레크레이션 재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가장 엄중해야 될 역사적 재판을 매우 희화화시킨 잡범 재판에서도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판을 이끌어갔던 지점들도 저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아나무인, 적반하장, 책임 전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국민들한테 이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게 좀 주목할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게 있죠. 도대체 비상계엄 왜 했냐? 이게 13개월부터 준비했다고 해서 계엄의 동기가 이번에 좀 밝혀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오늘 최종 수사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아무래도 좀 발끈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특검 수사 자체가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였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태도.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뭐 민주당이 그 계엄 내란 하라고 부추긴 것도 전혀 없고요. 네.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런 조치들을 했고 그래서 저는 수석당원 윤석열의 내란 수괴 그리고 일련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내란 동참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태도 저는 헌법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위헌정당 해산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이라도 해산되어야 한국 정치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조은석 특검 말미에 김건희, 박성재 그 텔레그램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렇죠. 김건희, 윤석열 그 소위 윤건희 정부 3년이 김건희 V제로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들이 실제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맥락인데 이것이 저는 국정농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계엄 내란과 중요하게 좀 연동돼서 그 계엄 내란의 배경 내지는 동기로 작동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좀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에서 아직 다 실체를 드러내지는 못했거든요. 추가적인 어떤 사항들이 좀 필요한 지점으로 보여지고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보여지는데 사안의 본질과 실체가 이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남 탓, 민주당 탓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적반하장당이다 이렇게 음. 규정하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이고요. 내란 특검과 수사가 무슨 정치 공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네. 뭐 특검에 관여할 루트가 없어요. 독자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연결시켜서 정치 공세하는 것은 전혀 사례에 맞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내년 1월 28일이네요. 한덕수 전 총리 선고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이어질 텐데 사법적 판단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혐의 자체가 매우 명확하고 물증이라든지 진술 증거라든지 굉장히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벗기는 어렵고 그럼 남는 것은 이제 양형인데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내란죄라고 하는 내란 수괴죄라고 하는 것은 사형 무기만이 존재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상당히 그 중형 선고가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측면은 우리가 영장 청구가 계속 기각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사법부가 내란에 대해서 얼마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점을 고려하면 선고에 있어서도 그런 사법부의 안이한 그런 태도들이 혹여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계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울 거다. 2차 특검 예고했었는데 이번에 통일교와 민주당 의혹이 터지니까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통일교의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까지 했는데 네. 이 문제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2차 종합특검, 추가특검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김건희의 어떤 국정농단이 내란의 중요한 배경 내지 동기로 작동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을 밝혀야 되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안가 회동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깨왔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도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되고 또 밝혀야 될 지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관여, 네. 정진석 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등의 대통령실의 조직적 관여가 과연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지점들이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흔들림 없이 갈 겁니다.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는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전재수 전 장관이 명확하게 지금 그 부분들 부인하고 있거든요. 한번 사태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면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민주당이 얘기하는 2차 특검 자체가 가능할 걸로 보이세요? 특검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로도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그리고 저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역사적 어떤 단죄의 선례를 남겨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의 드러난 부분들을 미봉식으로 덮어놓고 그냥 넘어간다? 이것은 국민들도 용납을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고 실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통일교 관련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불성설인 게 지금 뭐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출발점이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마당이고 그래서 경찰청에 국수본에서 별도의 팀을 꾸려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통일교 금품 의혹 가지고 공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통일교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가감 없이 엄중하게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요. 경찰이 독립적으로 국수본을 통해서 이 부분들 잘 드러낼 것이다. 실제로 출국 금지 조치도 하고 입건도 하고 이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공동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이건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건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이 뭐 존재감이 있나요? 국민들한테 별로 소구가
없는 것 같고요. 뭐 혹여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연대의 출발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죠. 뭐 전형적인 봉합 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양 당이 뭐 합쳐서 시너지를 내긴커녕 오히려 끼리끼리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어떤 지지를 전혀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이제 국수본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특검에서 국수본 넘어가면서 지금 전재수 장관, 임종성, 김규환 의원 입건이잖아요. 이번 정치권을 강타한 통일교 의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하십니까? 통일교 의혹이 지금 정치권을 강타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윤영호의 본부장의 이제 진술만 나온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전재수 장관을 포함해서 관련 사실들을 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내년 6월까지의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것인지도 좀 의문입니다. 아마 지금 경찰청의 수사 속도로 봐서는 아마 그 전에 빠르게 좀 교통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적으로 이제 보수나 극우 쪽에서는 이 통일교 종교 해산 문제를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통일교와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 예를 들면 일본에서 종교단체 해산이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옴진리교 아시는 것처럼 네. 옴진리교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일본의 통일교와 관련해서도 그 공익침해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해산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1심 판결조차도 해산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지금 항소심 2심이 진행 중인 마당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선례는 없긴 하지만 민법상 공익침해 행위가 심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통일교뿐만이 아니고 뭐 신천지라든지 여타의 종교단체들이 헌법과 법률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면 종교단체라고 해서 특혜를 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각 관계사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통일교 이 로비 의혹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으면 새로운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통일교와 그 대선 캠프와 미국과의 연결 고리가 강선우 국제위원장, 정진상 전 실장이 역할을 했다 이런 명단까지 구체화됐는데 이거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강선우 의원은 당시에 민주당의 국제위원장이었습니다. 이제 하는 업무 자체가 그런 업무였고요. 네. 그리고 그게 뭐 통일교가 통일교 관계자가 뭐 깊숙이 관여했다라거나 또는 통일교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라거나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고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 직의 본분에 맞게 그냥 역할을 한 것뿐인데 네. 마치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통일교하고 조금만 접촉만 있으면 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고 대단한 계획들 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결국엔 통일교 의혹의 전방이 확산되고 있고 내란 특검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요. 추후 진행 방향 같이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